네, 안녕하세요. 아름다운 심선아입니다. 네, 네. 아, 감사합니다. 유독 아름답죠, 오늘? 3월이라 그래요. 아, 꽃이 피니까 저도 좀 함께 피고 싶습니다. 사실 여기 딱 들어올 때는 오늘 좀 다른 날보다 조금 오신 분들이 적은가 했는데 또 어느새 또 꽉 찼네요, 금세. 오늘은 이제 내 몸의 엔진을 깨워서 다시 뛰는 하루, 깨어나는 에너지래요, 이 제목이. 여러분들 이제 차가 어느 정도 됐는지 모르겠지만 차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엔진이잖아요. 근데 엔진은 사실 내가 10년을 탈 수도 있고 아니면 뭐 20만 킬로미터를 탈 수도 있고, 그렇죠. 요즘은 뭐 차들이 좋아가지고. 자, 그런데 사실은 내가 몇 년씩 또는 내가 주행 거리가 얼마나 됐느냐, 이것도 물론 엔진의 중요한 기능의 어떤 바로미터가 되겠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연식이 짧고 또는 주행 거리가 짧아도 엔진이 망가지는 그런 환경들이 있잖아요. 내가 엔진 오일을 잘 갈지 않았다든가, 내가 굉장히 뭔가 주행 습관이 좋지 않다든가, 뭐 급속히 뭐 가속을 많이 했다든가,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자, 그래서 사실 우리 몸으로 보면 내가 몇 년식이냐는 딱 정해져 있잖아요. 내가 2002년식이냐, 73년식이냐, 69년식이냐. 그러니까 내 연식은 정해져 있고, 또 내가 주행 거리도 정해져 있잖아요. 내가 그동안 살아온 날들. 하지만 내가 그런 거하고 상관없이 내 엔진 관리를 얼마나 했느냐, 얼마나 잘 했느냐에 따라서 엔진의 상태, 내 활력의 상태는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게 사실 오늘의 핵심입니다. 봄이에요. 저는 이제 엊그제도 지방에 제가 이제 강의를 많이 가기 때문에 안동에 강의를 갔다가 오는 길에 이렇게 보니까 어느새 꽃들이 이제 길가에 많이 폈어요. 자, 그런데 꽃이 피는 이 따뜻하고 좋은 계절인 봄이지만 안타깝게 우리 몸에서는 또 피는 게 하나 있을 수 있어요. 꼭 다 핀다는 건 아니지만 피기 쉬운 거, 바로 염증입니다. 좋은 꽃이 피면 좋은데 사실 우리 봄철이라고 하는 게 날씨는 좋지만 우리 몸 입장에서 보자면 그렇게 좋은 계절은 아니에요. 굉장히 다양한 스트레스가 많은 계절입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봄은 다른 계절에 비해서 여러 가지 건강의 위험 요소들이 많으냐라고 한다면, 일단 활동이 많이 늘어나죠. 겨우내 조금 좀 움츠려 있다가 활동량 자체가 늘어나고 신진대사가 이제 급격하게 늘어나야 되기 때문에 과부담이 걸리기가 쉽죠. 근데 그 외에 사실 이 활동이라고 하는 건 내가 좀 조절할 수 있는 거잖아요. 내가 활동을 좀 덜 할 수도 있고 좀 더 할 수도 있고. 하지만 봄철에 좀 특별한 거는 다른 계절보다 훨씬 더 내가 조절할 수 없는 그런 환경적인 요소들이 많다는 거죠. 일단 일교차가 아주 커요, 다른 계절에 비해서. 그리고 미세먼지, 황사, 자외선이 또 갑작스럽게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꽃가루, 이렇게 내가 좀 조절할 수 없는 그런 환경적인, 불가항력적인 그런 환경 요소들이 또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활동량 증가와 함께 굉장히 여러 가지 건강상의 부담이 많이 생길 수 있는 계절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심혈관 질환, 알레르기, 그 다음에 피로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폭증하게 되는데,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겠지만 봄철에 특히 건강에 위험한 이제 그 영역들을 좀 살펴보면, 일단 가장 먼저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자율신경과 심혈관 계통, 그리고 면역과 호흡기 계통, 그리고 에너지 대사, 이런 쪽에 문제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자율신경과 심혈관 계통은 가장 그 시발점은 뭐냐면 일교차가 커지는 거예요. 일교차가 뭐 10도면 적은 거고, 뭐 어떤 경우는 15도, 20도 가까이도 일교차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일교차가 커지게 되면 교감신경이 굉장히 긴장하게 돼요. 교감신경은 사실 요즘 세상이 굉장히 흉흉하잖아요. 전쟁이 났다,
이게 우리 몸의 전쟁 상태가 마침 교감신경의 항진, 아주 긴장한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 몸에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항상 적절하게 밸런스를 맞추면서 몸을 조절해야 되는데, 교감신경이 지나치게 항진됐다는 건 몸이 지나치게 긴장하고 뭔가 싸움에 대응하려고 하는 그런 상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혈압의 변동성도 커지게 되고 혈관도 수축과 이완을 굉장히 많이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봄철에 심근경색, 뇌졸중 이런 환절기에 이런 심뇌혈관의 사고가 굉장히 많이 나게 돼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굉장히 이제 혈관계통의 문제들도 많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자, 그리고 알레르기 질환들도 많이 생기죠. 사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봄철은 외부로부터 뭔가 공격이 많아요. 내부 공격은 차치하고라도 외부에서 미세먼지, 황사, 꽃가루 이런 여러 가지 그 외부 공격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는 이 면역이라고 하는 건 말하자면 보안팀 같은 거예요. 우리 유산화에도 보안팀이 있을 거잖아요. 여기 본사에. 그럼 이 보안팀들은 항상 뭔가 위험 요소에 대해서 방어를 하려고 하는 자세를 가지고 있는데, 이런 위험 요소들이 급작스럽게 많아지게 되면 보안팀에서도 뭔가 강경하게 대응을 할 수밖에 없어요. 과잉 진압을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몸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면역이 과하게 일어나게 되면 그게 바로 우리 몸에서는 알러지 형태로 나타나니까, 이때 여러 가지 호흡기라든가 알러지성 질환들, 피부나 호흡기 쪽에 알러지 질환들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에너지가 이제 겨울에는 조금은 절전 모드였다가 이제 막 활동을 하는 모드로 바뀌기 때문에 에너지 소모량이 많아지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필요량보다 생산량이 좀 적어요. 따라가고 싶은데 빨리빨리 안 따라가죠. 아직 적응을 다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피로감들이 이제 많이 나타나게 되고, 이제 또 실제로는 봄철이 되면 멜라토닌도 감소해요. 그러니까 멜라토닌이라고 하는 건 좀 어두울 때 좀 많이 생기게 되고 이러는데, 이제 일조량이 많아지게 되고 하면서 우리 몸이 적응하기 전에 굉장히 멜라토닌 양도 줄어들면서 내가 에너지 생산 자체가 조금 힘들어지게, 피로감이 좀 더 누적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이제 오늘 살펴볼 거고요. 이렇게 봄철, 뭐 우리 몸 자체가 그렇지만 이 봄철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증상 역시 하나하나의 단일 증상이 아니라 뭔가 이런 도미노처럼 네트워크 반응으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계절적인 변화로 일교차가 커지면서 환경이 바뀌면서 자율신경이 교란되고 흐트러지면서 이게 면역이 너무 반응이 과항진되고, 이것들이 에너지를 많이 만들어내고 많이 쓰면 좋은데, 많이 만들어내기 어려운 상황에서 많이 써야 되는 상황이니까 이것들이 이제 문제들을 생기게 되죠. 에너지를 많이 만들고 에너지를 많이 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에서 찌꺼기도 많이 나온다라는 뜻이에요. 아무리 좋은 연소 효율을 가지고 있어도, 뭐 물론 새 자동차 엔진이 좋을 때는 내가 주행거리가 길어도 물론 배기가스가 좀 적게 나오긴 하죠. 하지만 안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어쨌거나 뭔가 연소가 돼서 에너지를 만들면 무조건 뭔가 찌꺼기들은 나오게 돼 있는데, 우리 몸에서의 그 노폐물, 찌꺼기는 활성산소 형태로 나오기 때문에 에너지를 많이 만들고 또 많이 소모하고 한다면 활성산소가 많아지고, 결국 그 활성산소에 의한 우리 몸은 저강도 염증 계속 많이 생긴다든가 혈관에 스트레스가 많이 생긴다든가 이런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봄철에는 혈관의 부담이 굉장히 커지는 시기예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일교차가 크기 때문에 수축과 확장을 반복하는데, 혈관에 탄력이 있는 사람들은 괜찮아요. 혈관에 탄력이 유지가 잘 되어 있는 사람들은 확장하고 수축하는 게 문제가 없지만, 이제 중년 이후이거나 또는 혈관에 탄력이 떨어진 분들, 오늘은 마이크 상태가 별로 좋지는 않아서 제가 좀 신경을 좀 열심히 써볼게요. 혈관에 탄력이 떨어지는 경우가 대표적인 어떤 경우냐면 콜레스테롤이 높은 경우, 이런 경우는 혈관에 탄력이 떨어지는 경우거든요. 근데 혈관에 탄력이 떨어지는 경우에
이렇게 혈관의 수축이 많이 일어나야 되는 상황이 된다면 혈관에 사고가 일어나기 쉽죠. 그런데 사실은 혈관에 탄력이 있는 사람도 수축과 확장을 너무 반복을 하는 일교차가 이렇게 커지고 이런 상황에서는 주로 어떤 증상이 나타나냐면 두통이나 어지럼증 같은 게 많이 생겨요. 그러니까 내가 봄 되니까 피곤해라고 우리는 그냥 단순히 생각하지만 그게 에너지를 필요량보다 내가 만드는 것보다 더 많이 써서도 그렇고 또는 이렇게 혈관의 수축과 이완이 많이 되면서 내 몸에서는 그게 두통이나 어지럼증 같이 약간 이런 증상들이 또 더 피로감으로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혈관 부담이 커지는 이유가요. 겨울철 동안에 이제 누적이 되어 있던 지방 그 다음에 독소. 사실은 지방세포가 많다고 하는 것은 우리 몸에 지방세포는 항상 지용성 독소를 저장이 아니라 가둬두는 역할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겨울에 조금 더 체지방이 늘어났다든가 또는 활동량이 줄었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지용성 독소들, 사실은 수용성 독소들은 소변을 통해서 더 잘 나가죠. 그런데 지용성 독소들은 소변을 통해서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방 안에 더 깊숙이 오랫동안 고질적으로 저장이 돼 있거든요. 근데 이제 봄철이 되면 이런 것들이 더 이제 대사가 많아지면서 이 독소에 대한 부담들이 많아지니까 혈관 부담이 또 커지게 됩니다. 그리고 활동량이 이제 많아지니까 에너지를 많이 만들어내야 되니 미토콘드리아가 굉장히 할 일이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겨울철에는 약간 절전 모드로 조금 경기가 안 좋아가지고 회사에서 공장을 다 가동을 안 하다가 갑자기 이제 봄이 되면 맨날 야근하는 거예요. 맨날 야근하고 일과 시간 외에도 계속 일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런 상태, 과로 상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일을 많이 하면 활성산소가 많이 생길 수밖에 없다. 사실은 이거 여기에는 적혀 있지 않지만 또 하나가 뭐냐면 봄철에 혈관 또는 혈액의 부담이 커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탈수가 많이 될 수 있어요. 근데 봄철의 탈수는 내가 인지하지 잘 못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다른 계절에 비해서 봄철은 특히 초봄에는 어때요? 굉장히 건조한 계절이에요. 그러니까 건조하니까 피부도 건조하지만 혈관도 건조하죠. 그리고 또 활동량이 많아지니까 수분도 많이 필요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여름 같으면 기온 자체가 아주 높으니까 내가 땀도 흘리고 또는 체온이 올라가니까 덥다, 갈증 난다, 물을 마셔야지. 이 갈증에 대한 기전이 확실해요. 하지만 봄에는 그게 폭발적으로 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여름처럼 이렇게 체온이 급격하게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몸에서는 계속 피부나 혈액 내에서 수분이 계속 빠져나가고 있는데 그 갈증에 대한 인지는 굉장히 부족할 수 있는 계절이 또 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혈액이 끈적끈적해지고 혈액의 흐름이 느려지게 되고 순환이 나빠지게 되고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지기 때문에 봄철에는 사실은 다른 여러 가지 영양 조건들도 그렇지만 수분 섭취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한 번은 더 고려를 해봐야 되는 아주 중요한 시기라는 것도 꼭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봄철에 엔진을 좀 깨우고 싶어요. 엔진을 깨워야 돼요. 엔진이 사실 뭐 잠들어 있진 않겠지만 좀 삐걱삐걱 했다면 다시 이 계절에 다시 엔진을 좀 깨워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한 3가지 제가 오늘 이제 이야기하려고 하는 건 간 대사를 좀 잘 살려야 되겠다. 간이 일을 잘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두 번째는 세포에서 에너지를 잘 만들어내야 되겠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활성산소가 많아지는 계절이니까 간도 보호하고 세포도 보호하고 혈관도 보호하고 할 수 있는 게 바로 항산화잖아요. 그래서 항산화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 3가지가 엔진을 깨우고 엔진을 가동하고 엔진이 손상받지 않도록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우리 몸의 시스템들. 그래서 이제 요 부분들 위주로 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제품들과 어떻게 연결을 시키면 좋을까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에는 휘발유를 넣고 요즘 휘발유 값이 엄청 비싸긴 하지만 휘발유를 넣고 그것이 엔진에서 에너지를 만들고 그런데 엔진에서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서는
점화 플러그가 잘 작동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야만 에너지를 만들 수 있고 배터리도 충분해야 되고 이것들이 잘 연소가 돼서 내가 주행을 하면 그 과정에서는 배기가스가 나오게 됩니다. 이게 자동차의 대사 시스템이라면 우리 몸의 인체 대사 시스템도 상당히 비슷해요. 탄수화물이나 지방과 같은 에너지 연료를 우리가 섭취를 하고 이것들을 우리 몸의 엔진에 해당되는 기관은 간이에요. 가장 핵심 기관은 간. 이 간이라고 하는 기관은 에너지를 직접 만들기도 하고 특히 간에는 미토콘드리아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에너지를 직접 만들기도 하고 필요한 곳에 분배하기도 하고 남는 걸 저장하기도 하고 이런 모든 일을 하는 게 간이기 때문에 간, 우리 몸에서 기관으로 엔진에 해당되는 기관이 어디냐 하면 심장이 아니라 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간이고 그리고 더 세부적으로 간 중에서도 어느 기관이냐 어느 소기관이냐라고 했을 때는 미토콘드리아라고 하는 세포 소기관이 직접적으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기관이죠. 자, 그런데 자동차에서도 엔진에 점화 플러그가 필요한 것처럼 연료가 있다고 해서 그게 바로 그냥 에너지화 되는 게 아닌 것처럼 우리 몸에서도 뭔가 연료가 되는 영양소들이 있어도 점화 플러그가 필요한 거죠. 이 점화 플러그가 바로 코엔자임 Q10이에요. 그래서 코엔자임 Q10이 점화 플러그 역할을 해서 엔진을 돌려서 에너지 ATP라고 하는 에너지를 만들고 이것들이 다 우리 몸에서 활용되고 나면 활성산소라고 하는 부산물, 노폐물을 만들어내게 되는 게 인체의 대사 시스템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몸의 엔진인 간과 미토콘드리아가 기능이 좀 나빠라고 했을 때 어떤 신호들이 있는지 특히 아침에 굉장히 피로해요. 아침에 굉장히 근데 누구는 다 이렇게 피곤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날 때 피곤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내 몸에 엔진이 좀 안 좋구나 뭔가. 자, 그리고 집중력이 많이 떨어진다. 특히 오후 시간에 집중력이 떨어진다. 면역력이 떨어진다. 특히나 지금 봄철에는요, 이 면역력이 굉장히 화두예요. 제가 이제 최근에도 방송을 하러 이렇게 가서 보면 요즘에 맨날 이렇게 하는 거 또는 이제 주변에 사건, 사고 이런 걸 들어보면 대상포진 걸렸다, 폐렴 걸렸다, 감기가 안 낫는다 이런 분들이 워낙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면역력이 많이 떨어지게 되고 운동 후에 운동하고 났는데 그 다음에 기진맥진 잘 회복이 안 되고 이런 증상들이 우리 몸의 엔진이 제대로 지금 기능을 다 잘 쌩쌩하지 못하다라는 신호입니다. 특히 안타깝게도 40대가 넘어가게 되면 이 코엔자임 Q10이 우리 몸에서 합성되는 게 감소하기 때문에 이 엔진을 점화시키는 에너지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탄수화물이나 지방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이 에너지는 충분한데 엔진을 점화시킬 수 있는 점화력인 부족해서 이 에너지를 잘 못 만드는 경우들이 종종 생긴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내 몸의 엔진을 가동시키기 위해서는 산소, 영양, 과부하를 방지하는 거, 요 세 가지를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자, 엔진을 보호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 내가 20년 내가 차가 만들어진 지 20년이 지나고 20만 킬로미터를 넘게 달리는데도 그래도 상태가 좋은 차들, 엔진이 좋은 거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핵심은 뭐냐면 엔진을 보호하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고 제가 자동차를 전문하시는 분에게 여쭤봤더니 다른 것보다 제일 중요한 건 엔진 오일을 제때 가는 거래요. 그게 제일 중요하대요. 좋은 엔진 오일을 넣으라는 게 아니라 엔진 오일을 제때 잘 교체해 주는 게 가장 좋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 몸에서 그럼 엔진 오일에 해당되는 건 뭘 것 같아요? 혈액이지 않을까요? 우리 몸에서 혈액. 왜냐하면 엔진 오일이라고 하는 건 엔진이 마찰하는 것도 줄여주고 그 다음에 엔진이 잘 굴러갈 수 있도록 에너지를 만드는 데도 도움이 되고 엔진이 손상되는 걸 막아주는 것도 엔진 오일이 하는 역할이잖아요. 우리 몸의 혈액이라고 하는 것도 역시 내 몸에 혈액이 운반을 해주는 건 산소, 영양물질, 그 다음에 몸에서 생긴 노폐물 이런 것들을 다 운반을 해주기 때문에 내 몸에 특히 혈관에 혈액에
산소가 신선한 산소가 충분히 잘 공급이 되고 좋은 영양소가 잘 공급이 되고 뭔가 많아진 거 찌꺼기가 많거나 뭔가 과부하가 생기는 것들이 안정되도록만 도와준다면 엔진이 조금 더 오래 갈 수 있고 성능이 좋게 유지될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거죠. 자, 먼저 우리 몸에 산소를 공급해 줄 수 있는 뭐 가장 확실한 방법은 운동밖에 없죠. 근데 이 운동을 가벼운 유산소 운동을 이제 꾸준하게 한다면 실제로 운동을 많이 하면 미토콘드리아 활성이 좋아지게 돼요. 그리고 미토콘드리아 개수가 많아지게 돼요. 미토콘드리아의 개수는 항상 일정한 게 아니에요. 우리 몸에 심장과 근육과 간 이런 데 미토콘드리아가 주로 많은데 거기 있는 미토콘드리아의 개수도 늘 유동적이에요. 그래서 내가 좀 더 많이 쓰게 되면 미토콘드리아 개수들이 좀 더 많아지게 되기 때문에 이런 가벼운 유산소 운동들을 꾸준히 해주는 거 굉장히 좋고요. 자, 영양 공급은 뭐 영양이라고 하면 너무나 많잖아요. 그 중에서도 이제 오늘 저는 핵심적으로 코엔자임 Q10을 저는 오늘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점화 어떤 촉매 이런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게 코엔자임 Q10. 요거 이제 뒤에 가서 말씀드릴게요. 자, 그리고 이제 과부하를 방지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몸에 봄철에는 혈액 내에 뭔가 과부하가 걸릴 만한 것들이 많아요. 안정적이지 못하고 점도가 높아지는 거, 당이 많아지거나 지방이 많아지거나 뭔가 찌꺼기 활성산소가 많아지거나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은 봄철에 나타나는 건 여러 가지 위험 요소들이 있을 때 없던 게 새로 생기는 게 아니에요. 봄철에는 없던 게 새로 생기는 게 아니라 몸 안에 기존에 있던 것들이 여러 가지 환경 요인을 만나면서 한꺼번에 폭발적으로 뭔가 트리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갑자기 이렇게 크게 발현이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자, 그 중에서 이제 첫 번째 제가 이제 추천드리는 포뮬라 첫 번째 오늘은 코엔자임 Q10 제품입니다.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지만 이 코엔자임 Q10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아무리 영양소가 많고 내가 탄수화물이나 지방 같은 에너지 영양소도 많고 미토콘드리아도 많고 사실 이제 조금 어렵기는 하지만 미토콘드리아에서는 우리 몸에서 에너지를 어떻게 만드냐면 미토콘드리아에 계속 전자라고 하는 게 이동을 하면서 그걸 전자 전달계라고 하거든요. 전자가 계속 전달되면서 에너지를 계속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자가 전달이 안 되면 에너지를 못 만들어내는데 이 전자를 전달해주는 핵심 물질이 바로 코엔자임 Q10이에요.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코엔자임 Q10은 사실 원래는 우리 몸에서 자연적으로 만들어지지만 40대 이후에는 많이 줄어들게 되고 50대가 되면 더 줄어들게 되고 60대가 되면 더 줄어들게 되죠. 코엔자임 Q10이 하는 역할은 많지만 그 중에서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첫 번째는 이렇게 전자를 전달해서 에너지를 만드는 데 필수적이다. 두 번째는 항산화 작용을 한다. 이 두 가지가 핵심이고요. 자, 그러면 코엔자임 Q10이 어떤 사람한테 더 필요할까? 모든 사람들한테 다 필요하겠지만 40대 이상이라면 50대 이상이라면 체내에서 만들어지는 게 줄어드니까 좀 보충을 해주면 좋겠죠. 자, 그리고 피로감이 큰 직장인, 피로감이 크지 않은 직장인이 있을까요, 혹시? 자, 그런데 이 중에서도 어떤 분들이 특히 코엔자임 Q10이 좀 보충이 필요하냐면 카페인 의존형이 있는 분들 있죠. 그러니까 뭔가 카페인이 있어야 각성이 되는 사람들, 그게 피로감이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이라면 코엔자임 Q10이 도움이 많이 될 가능성이 있고요. 운동을 새로 시작한 사람, 운동을 시작하면 그만큼 에너지가 많이 필요하니까. 자, 또 하나 여기에다가 꼭 메모해 놓으실 거 있어요. 운동을 시작하지 않았어도 운동하고 나면 퍼지는 사람, 회복이 잘 안 되고 운동하고 나면 막 퍼져. 이 사람들 코엔자임 Q10 뜻이에요. 그래서 운동과 관련돼서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고요. 혈압약이나 스타틴, 고지혈증, 특히 콜레스테롤, 고지혈증 약을 복용하시는 분들은 이 스타틴 계열의 약물을 복용하는 사람은 체내에서 코엔자임 Q10을 만들어내는 걸 자꾸 방해하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 부족해져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에게는 코엔자임 Q10 보충이 필수적인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약간 그런 의문이 들지 않나요? 저는 이 강의를 준비할 때 여러분들에게 어떤 포인트를 좀 주면 좋을까? 코엔자임 Q10, 먹으면 에너지를 잘 만들어내서 몸에 활력을 준대. 그러면 비타민과 종합 비타민과
코엔자임 Q10은 어떤 게 더 좋을까? 함께 먹으면 더 좋을까? 함께 먹으면 안 좋을까? 어떤 게 더 좋을까? 자, 저는 사실 함께 먹어도 좋아요. 함께 먹어도 좋은데, 자, 비타민 같으면 어때요? 비타민이라고 하는 건 부족했을 때 보충의 효과가 훨씬 더 커요. 그래서 비타민은요, 내가 충분히 많이 먹고 있는 사람은 비타민제를 먹었다고 해서 아, 비타민제 먹었으니까 갑자기 막 몸이 좋아져, 활력이 좋아져, 이런 거 잘 못 느껴요. 부족했던 사람은 잘 느끼지만. 자, 그런데 코엔자임 Q10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영양소가 부족하지 않은 상태에 있는 사람도 이건 엔진을 자꾸 만들어내고 밀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영양소가 충분한 사람도 먹으면 조금 더 효과, 내가 활력이 있구나, 활력이 생기는 거나 라는 느낌을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내가 비타민을 먹었는데 별로 효과가 없어 라는 혹시 고객분들이나 여러분들이 계시다면 코엔자임 Q10으로 조금 바꿔보시는 것도 괜찮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약간 기전이 다르기 때문에. 자, 그런 차이점을 조금 보시면 되겠고, 자, 그래서 여기 하루에 90mg에 하루 3번 먹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90mg의 코엔자임 Q10을 제공하는데 사실 코엔자임 Q10은 상당히 안정적이에요. 자, 그래서 어떤 영양소들은 내가 먹으면 몸 안에서 분해가 돼서 흡수가 잘 안 돼요. 코엔자임 Q10은 분해가 돼서 흡수가 되는 게 아니라 그대로 흡수가 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먹는 방식만 잘한다면, 먹는 방식은 어떻게 해야 잘 먹는 거냐면 이건 지방과 함께 흡수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아마 제품 교육 시간에 배우셨겠지만 지방성 물질이에요. 그래서 식사하고 나서 바로 먹거나 식사와 함께 섭취하거나 뭔가 지방이 들어있는 음식과 함께 섭취하고 저녁 시간에 먹으면 에너지가 많이 생기니까 어떠겠어요. 비타민도 마찬가지만 깊은 잠을 자는데 조금 나쁠 수도 있어요. 특히나 이제 중년 이후에는 깊은 잠을 자기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오전 시간, 특히 식사하고 나서 지방과 함께 이렇게 포인트를 두신다면 훨씬 더 효과 있게 좀 드실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추천드릴 건 헤파실이에요. 간이 우리 몸의 에너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환경 독소도 보면은 증가하고 산화 스트레스도 많아지고 대사도 많아지기 때문에 간은 굉장히 이제 과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생리적인 그런 상태에 빠지게 되는데, 자, 그러면 봄에 간 기능이 좀 부담이 많이 되고 있다, 간 기능이 떨어지고 있다라는 신호, 피로하고 식욕이 떨어지고, 식욕 좀 떨어졌으면 좋겠는데 저는 간 기능이 괜찮은가 봐요. 소화가 불편하고. 근데 여기서 이제 간 기능이 떨어졌을 때 특징적인 그 소화나 그런 거는 지방을 먹었을 때예요. 그러니까 지방에 대한, 왜 간에서는 다른 소화 요소보다는 지방을 소화하는 데 필요한 담즙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한번 면밀하게 살펴보시면 돼요. 아, 내가 지방, 뭔가 기름기 있는 음식을 먹으면 좀 더부룩함이 오래가고 좀 소화가 좀 덜 된다라고 한다면, 특히 봄철에 그렇다면 간에 부담이 좀 더 되고 있다라고 우리가 판단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주 좋은 헤파실이라고 하는 제품이 있잖아요. 헤파실은 인셀리전스 기술이 적용되어 있는 거잖아요. 인셀리전스 기술이 적용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지금은 우리가 영양제들이 워낙 이렇게 많기 때문에 뭐예요? 단순히 뭔가 좋은 원료를 가지고 있다라는 뜻이 아니라, 좋은 원료로 만들었다라는 뜻이 아니라, 자, 요리를 한번 해볼까요? 저희 어제 친정엄마가 올라오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엄마 올라오자마자 엄마 무생채 좀 담가줘, 제가 그랬어요. 저도 열심히 담그긴 하는데 똑같은 재료로, 똑같은 무와 똑같은 다 고춧가루도 엄마가 주시고, 저는 새우젓도 액젓도 다 엄마가 직접 담가 주시거든요. 심지어 마늘도 다 빻아서 주세요. 그런데 제가 갖고 와서 하면 그 맛이 안 나요. 똑같은 재료라도. 자, 똑같은 영양소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같은 영양제라도 영양소는 있지만 그 영양소들이 어떻게 조합이 되어 있느냐, 얼마만큼 우리 몸에 흡수가 되고 어떻게 작용하고 어떻게 내 몸에서 균형 잡히게 되어 있느냐, 이것이 핵심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영양소들이 만약에 그냥 식재료라면 어떤 요리사의 손에 따라서 굉장히 1급 셰프, 안성재 셰프 같은 분이 만들어내는 그 영양제가 인셀리전스 기술이 적용이 되어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특허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만큼 검증이 되어 있고 그만큼 효과적으로 우리
몸에서 활용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들도 아마 이제 이런 계통에 계시기 때문에 눈여겨 보셨을 거예요. 최근에 알부민이라고 하는 그 마시는 알부민이 굉장히 이제 이슈가 많이 되고 있잖아요. 자, 그런데 저는 이제 방송을 하는 입장에서 알부민 제품은 그 방송을 엄청 그동안 많이 했었단 말이에요. 수도 없이. 자, 그런데 의사협회에서 알부민이 뭐 과장되어 있고 뭐 다 사기고 쇼닥터들이 어떻고 이래가지고 또 다시 이제 지금은 의사 선생님들이 방송에 굉장히 이제 몸을 또 사리고 있어요. 근데 그만큼 알부민이 어마어마하게 팔렸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의사협회에서, 대한의사협회에서 알부민이 효과 없다라고 콕 집어서 이야기한 이유는 그거거든요. 알부민은 단백질이기 때문에 우리 몸에 들어올 때 다 분해가 돼서 들어와요. 그리고 간에서 다시 만들어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알부민으로 먹는 건 의미가 없다. 주사로 맞는 건 괜찮다. 의미 있다. 그거거든요. 자, 그렇다면 우리 입장에서 보자면 간이 좋으면 간이 내가 헤파실 또는 내가 여러 가지 항산화 이런 것들로 해서 간 기능이 좋다면 내 몸에서 알부민을 먹지 않아도 내 몸에서는 기본적으로 가장 많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알부민이라고 하는 단백질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전 단계, 가장 기본 단계에서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제가 세 번째는 부스터 C600이에요. 비타민 C잖아요. 쉽게 말하면. 자, 그런데 이 비타민 C가 항산화의 대표격인 이유가 있어요. 여러 가지도 있지만 왜 비타민 C가 그런 가지는 가장 큰 장점이 무엇일까? 비타민 C는 굉장히 희생적이에요. 본인도 일을 하지만 다른 항산화제, 대표적으로 비타민 E라고 하는 다른 항산화제를 재생시키는, 활성화시키는, 비타민 E는 한 번 쓰고 활성이 떨어져요. 그러면 비타민 C가 그걸 다시 재생시켜서 다시 비타민 E도 일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시켜줘요. 독려시켜주는 거예요. 자, 그리고 글루타치온이라고 하는 또 다른 항산화 물질도 또 관여를 해서 일을 잘할 수 있게 해주는 이런 역할을 해줘요. 자, 그런데 이거 외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항산화 물질도 수용성도 있고 지용성도 있어요. 예를 들면 비타민 E라든가 이런 것들은 지용성이죠. 근데 비타민 C는 가장 일반적인 수용성 항산화제예요. 수용성 항산화제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냐면 우리 혈액이나 혈관에 또는 세포, 우리 몸의 혈관, 세포는 전부 다 수용성 환경이기 때문에 흡수도 가장 빠르고 가장 작용하기 쉽고 가장 폭넓게 작용하기 쉽다. 그런 항산화제 역할을 비타민 C가 해주고 많이 먹어도 위험 요소가 적고 이런 아주 다양한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봄철에 만약에 안 먹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비타민 C도 조금 플러스 해주면 좋겠죠. 자, 마지막으로 서큘레이트 플러스도 제가 약간은 추천으로 이제 덤으로 추천드리는 이유가 이 기간에 제가 계속 혈관의 부담이 증가하는 기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이럴 때 혈관의 수축과 확장, 혈관의 확장을 도와주는 산화 질소의 생성을 도와줄 수 있는 게 바로 서큘레이트 플러스고, 또 하나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뭐였어요? 내가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에 봄철에는 이런 탈수, 아주 미미한 그런 탈수가 만성적으로 일어나기 쉽기 때문에 이런 서큘레이트 플러스 같은 제품을 통해서 내가 혈관의 부담도 줄이면서 수분 보충도 함께 해줄 수 있다면 일석이조. 그래서 우리가 봄철에 활력 있게 잘 봄을 마무리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벌써 꺾인 건 아니죠. 이제 올해 시작한 지 이제 3월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치지 마시고 세상도 흉흉하고 특히 건강기능식품 쪽은 굉장히 시장이 지금 빡빡하고 어려워요. 제가 방송에 가봐도 굉장히 어렵다는 게 막 거의 목숨 걸고 하시는 분들이 아주 많으시더라고요. 다 힘든 시점이니까 여러분들이 주저앉지 마시고 기운 빠지지 마시고 이때 더 기운 내서 여러분들이 엔진 잘 가동시켜가지고 여러분들이 생생하고 여러분들